대결 끝에서 단 한 명의 승자를 가려내는 시간, 마켓위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참 뼈아픈 것 같습니다. 장중에 9,400선까지 넘봤었던 코스피가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림이 연출이 됐었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서명을 위한 출국길에서 발길을 돌렸다는 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미선물도 같이 좀 급락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 외에도 푸스 리밸런싱, 연기금 리밸런싱, MSCI 편입 관련 지표가 안 좋았다, 삼전 닉스의 비중 캡이 적용이 된다. ASML 최첨단 장비가 이렇게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걸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67개는 되네요. 결론은 이거죠. 워낙 시장이 고점 구간이다 보니까 약간의 리스크에도 크게 휘청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코스피는 건강한 장중 조정이라고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전형적인 강세장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요.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같이 빠져놓고 혼자만 올라오지 못하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과연 다음 주에도 아니 다음 달에도 이런 그림이 계속될까요? 오늘 저희 마켓위너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6월 19일 금요일 현재 시점에서의 각 파트너들의 성적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 랭킹에 엄청난 대격변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 여승재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세미5, 에이지그랜드, 인탑스까지 연달아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보여줬었죠. TLB는 어제 전술 재정비 차원에서 벤치로 물러났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만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았던 탓일까요? LG CNS가 손절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됐는데 이대로 보내기 아쉽잖아요. 과연 재공략 기회가 남아있을지 잠시 후에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총 누적 수익률 27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전력 질주로 추격하는 필사의 승부사 필승. 정필승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포트 자체가 오늘 그야말로 킥입니다. 먼저 이 시그니처죠. 이 둘 중에서 특히나 SK하이닉스 오늘 드디어 익절 사인이 나왔는데요. 매수 후에 단 7거래일 만에 벌써 35%가 넘는 득점을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예상되는 이 영업이익에서 PER 한 7, 8배만 주더라도 400만 원까지는 좀 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작전 타임이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잠시 후에 오늘 직접 나와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대명에너지와 코칩까지도 차례대로 매수 당일과 이길 20% 안팎의 수익 안겨줬네요. 어제 간발의 차이로 교체된 LX 일렉트릭 오늘 7% 급등 나왔는데요. 이것 참 타이밍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적 수익률이 총 160%를 돌파하면서 단독 2위로 점프, 플레이 오프 모드에 완벽하게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화려한 로테이션을 보여줬었던 황호준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어제 경기에서 무려 3연속 3점포를 터뜨렸었죠. 제주반도체가 30%대, 신택이랑 코리아서키트가 각각 20%대 수익을 기록을 해주었는데요. 그 이전에도요, 이른바 재건 삼총사 기억나시죠? 이 재건 삼총사가 차례대로 이 두 자릿수의 이 수익률을 올려줬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 코스닥 신규주 라인이 잠깐 숨을 고르는 모습이네요. 총 누적 수익률 지금 시각 158%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켓위너의 키플레이어죠. 강기성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간판 종목 이수화학이 지금 시각 35% 수익 중이고요.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오늘 18%까지 수익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SL이 오늘 조금 주춤했고요. 또 신규주도 한번 볼까요? OCI 홀딩스 이 뼈아픈 데뷔전을 치르게 되면서 아웃, 퇴장 카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이 시즌 종료까지 아직 한 주 남았으니까요. 과연 반전의 드라마를 써줄지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격변의 시장, 격변의 마켓위너. 오늘 또 1위와 새로운 2위 간의 수성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켓위너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잠깐 하루 쉬어가지만요. 저희 마켓 인원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이 우승 트로피를 둘러싸고 지금 빅매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1위와 2위 간의 왕좌 전쟁. 정필승 여승재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두 분 다 표정이요. 굉장히 비장합니다. 이렇게까지 비장한 표정을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 이제 1위와 2위 간에 지금 이제 트로피 둘러싼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2위 자리가 또 바뀌었어요. 저희 필승 파트너님께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도 과연 이 승리 이어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접전입니다. 가위바위보! 오늘은 여승재 파트너님 그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주셨어요? 오늘 시장 정말 좀 어지러운 시장이 아니었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미 나스닥 선물 움직임이 좀 장 초반부터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장중 내내 지금 저점을 잡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현금 비중이 좀 중요하고 또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서둘러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후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2시 35분 이쯤에서 저점을 잡고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금요일 좀 다행히 좀 잘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해외 이제 변수가 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시장이 또 잘 소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이 한 주 마지막까지 좀 심장을 가만두지 못하는 시장일까요? 참 야속합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오늘 또 2위로 껑충 뛰어오르신 저희 필승 파트너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 소감 한마디랑 또 오늘 시장 코멘트도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뭐 소감이라고 할 게 좀 일단은 뭐 그냥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포트가 종목 수가 적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네. 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위 뭐 잠깐 또 왔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전혀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요. 일단 뭐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오늘 시장은 정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이었어요. 잠깐 점심 먹고 들어왔더니 삼성전자가 오늘 강했단 말이에요. 한 3%까지 가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빠지고 전체적인 시장이 좀 쭉 빠졌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도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 또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여러모로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좀 유효하다. 또 제일 먼저 빠지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필두로 빠지고 그러면서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흘러서 좋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려주면서 네. 그래도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19일에 종전 서명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연기도 됐고 또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목수 좀 관리도 해야 된다고 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뭐 크게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찌됐든 다음 주까지는 조금 저도 조금 종목수 줄이면서 조금 침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이런 새로운 문구가 또 떠오르는 그런 하루였네요. 일단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는 좀 큰 걱정이 없는 흐름이었는데 코스닥은 좀 이제 실적 자체보다는 이 수급에 의해서 좀 약간 눌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죠. 악재가 딱히 없는데도 하락한 그런 기대주들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얼른 한번 포트 리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옆 파트너님. 이 테크윙 주 후반 들어가지고 이제 왼쪽에서 저가 매수가 슬슬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맞습니다. 또 기관도 많이 좀 가세를 해줬네요. 네. 테크윙 제가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전혀 바뀐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장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저가 영역을 좀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크윙 한 차례 이제 수익 실현하고 지금 2차 매수, 이 두 번째 이제 제 공략에 들어가면서 제가 원래 매수하고 싶은 가격은 6만 원 이하 5만 5천 원 가격입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가격 부분에서 목요일 또 오늘 6만 원 이하 5만 5천 원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이제 좀 빠지기는 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하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저점 살짝 이탈을 시키긴 했지만은 오늘 종가상으로는 6만 원을 회복해서 마감을 시켜주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수급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월 19일서부터 6월 19일 오늘까지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누적 순매수가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동반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준 오늘이 금요일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테크윙은 다음 주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보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테크윙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테크윙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 또 오늘 미증시가 쉬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마련을 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이 스마트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주말 내내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죠.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치열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한번 전략자 보자고요. 자, 이어서 필승 파트너님, 포트가 또 상당히 좀 도파민이 넘치는 그런 포트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하이닉스 익절이 나왔는데 이 삼전엑스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좀 근황을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오늘 이 상한가 종목 리스트를 쫙 지금 보다가 이 친구가 있더라고요. JNTC. 오늘 점상을 갔네요. 네. 제가 JNTC를 여기에 2번 들고 나와가지고 그쵸? 수익을 다 챙겼었는데 뭐 제가 차세대 유리기판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 주셨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죠. 이제 JNTC가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2mm TGV 유리기판을 개발에 성공을 했다. 요게 이제 엄청난 기사 호재거리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점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3mm부터 2mm까지 유리기판의 전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개발에 다 성공을 해서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해서 다음 주 월요일도 잘하면 점상이나 아니면 좀 밑으로 뺐다가 다시 또 말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재료거든요. 세계 최초의 요 부분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런 재료들이 좋아서 그다음에 이제 코닝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또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초정밀 이 가공과 더불어서 기판까지 계속적으로 유리 기판까지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또 우상향,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JNTC 오늘 점상 가서 기분 좋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익절 사인이 나왔어요. 네. 조금 약간 일찍 좀 처리가 된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일찍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끝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삼성전자였고요. 왜냐하면 일단 SK 하이닉스는 제가 원래 한 30%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그렇죠.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왔어요.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달해가지고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리 와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과매수 그쪽 또 단계에 또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재료는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6월 말에 또 최태원 회장님과 머스크 또 만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분할 매도라는 게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은 저는 아마 절반 매도하고 또 가져갔을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제 차원에서는 원래 생각했던 게 한 30%였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저도 삼성전자도 30%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속도가 되게 다르네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야죠. 가져가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좀 빨리 올라와서 원래는 다음 주 정도 보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서는 좀 청산을 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료는 계속 좋으니까요. 네. 계속 여러분들께서 계속 유의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요새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네. 오늘 뭐 시장이 빠질 때도 삼성이 마이너스 갈 때 닉슨은 계속해서 좀 플러스권에서 잘 버텨줬거든요. 네. 뭐 이유가 뭐 최태원 회장의 회동에만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 이유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HBM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D램을 만든다는 회사라기보다는 네. 가전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좀 분산돼 있고. 예, 좀 분산 네. 그리고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무겁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무겁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주가 탄력성 면에서는 좀 무거운 편이라고 그렇죠. 해요. 모멘텀의 영향이 좀 덜 받는 편이겠죠. 여러 가지로 좀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보다는 사실상 더 많은 재료가 계속 붙었죠. 최근에 계속 붙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성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일단 대장이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뭐 한 100조, 110조 정도 더 많을 줄 몰라도 일단 지금 현재 이 반도체에서 대장은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다시 말아줄 때도 네. SK 하이닉스로 수급이 그리고 기간 수급도 오늘 SK 하이닉스로 더 들어갔어요. 그쵸. 삼전은 다 빠졌는데 들어가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기관 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를 대장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말 SK 하이닉스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미 30%의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정리가 나왔다. 한마디로 너무 잘 가서 그렇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킵 고잉입니다. 계속해서 이 전략 마련해 가셔야죠.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이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이 반도체 투탑 대장주들 흐름 탄탄하게 잡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트 전략을 한번 짜봤고 다음으로는 이 신규 종목들 한번 편입을 해봐야 할 텐데 오늘 보니까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종목이 그래도 총 합쳐서 4개군요. 네, 막 6개일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먼저 우리 옆 파트너님은 오늘도 좀 약간 공격적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새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공격적이라기보다는요. 네. 포트의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고자 해서 하긴 좀 많이 빠졌었죠. 네,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코스닥 2종목이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종목으로 3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한번 빵빵하게 채워볼까요? 네, 먼저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면요. 삼성 SDI, 삼성 SDI. 2차 전지 종목 또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귀 솔깃하고 들으실 것 같네요. 네, 말씀 주세요. 2차 전지 뭐 삼성 SDI 투자 포인트는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용 고출력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오전만 해도 LG 엔솔하고 삼성 SDI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특히나 LS 머티리얼즈 같은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오늘 코스피 3종목 선정한 가장 주된 요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종목들, 그리고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로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일봉 차트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TGI 30과 TGI 30정 이제 두 신호가 동시에 포착되는 정확하게 모습을 나왔네요. 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상 뭐 이런 부분들 길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길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가격적으로만 보시면 50만 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삼성 SDI가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매수 신호에 빠졌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4월 초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또 이 공급망, 총괄 배터리 이런 부분들 이제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강세 흐름을 보인 바가 있었고요. 또 그
유럽 수주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4월 달에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4월 달에 초강세 흐름 보였었고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 받으면서 기간 조정도 같이 받은 상태인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중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바닥 이후에 이중 바닥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거래량도 오늘 긍정적으로 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좀 추가 상승 이런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일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55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보수적으로 60만 원, 손절가는 53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삼성 SDI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또 결이 확 바뀌네요. 이 종목은 또 뭔가요? 네, 다음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NC입니다. NC가 나왔어요. 네, NC도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국민 게임사죠. 그래서 뭐 특징적인 부분을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다음 주에 중국의 텐센트 게임즈랑 리니지 2M 중국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 주중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보았고 1분기 실적도 이미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신작에 대한 부분들 또 캐주얼 게임에 대한 부분들 모바일 게임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네.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제 신호가 오늘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어요. 그리고 2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 오늘 NC소프트가 한 74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잡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달 누적으로는 외국인이 510억을 좀 담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인 것이 6월 12일서부터 오늘까지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횡보하는 가격,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가격권에서부터 쭉 매집을 해왔다. 단기적으로 매집을 해왔다는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 기대감이죠. 중국 서비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27만 7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요. 오늘 굉장히 반전의 반전입니다. 결이 또 다릅니다. 네. 달바 글로벌이 나왔어요. 네, 포트의 좀 다양성 또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요. 달바 글로벌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 반도체 어벤져스랑은 또 사뭇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근데 이제 달바 글로벌들도요. AI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부분에서 AI를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역시 AI 유니버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달바 글로벌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해외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미스트, 그리고 선케어 제품이 주력 제품이다라는 점은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다음 주에 NC소프트가 다음 주 중국 텐센트와의 게임 출시 예정이 있다라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있습니다. 오, 벌써 다음 주인가요? 네, 오. 이게 원래는 아마존 프라임 그 데이가 7월에 있었거든요. 7월이잖아요. 근데 땡겨졌어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겠죠. 네, 전략적으로 땡겼다 그래요. 그래서 6월 23일서부터 4일간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이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달바 글로벌의 수혜가 예상이 되어진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신호는 수요일에 잡혔습니다. 네. 수요일에 잡혔고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도 이 신호가 잡힌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달바 글로벌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3거래일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750억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750억을 누적 순매수로 쌓아두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요. 오늘 당일 종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22만 8천 원, 손절가는 20만 3천 원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이게 벌써 지금 다음 주라니 조금 땡겨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유가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땡겨가지고 그 영향 적게 받으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우선 달바는요 요즘 해외
해외 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승 파트너님, 상남자답게 오늘도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종목이네요? 네, 코칩입니다. 코칩. 네, 코칩이 제가 요거를 화요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수요일에 매수 그리고 어제 한 22% 정도 수익 나고 익절했죠. 바로 이제 제공력이죠. 네, 익절했죠. 네. 익절했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매물대가 완전하게 뚫어서 올라가진 않아서 저 정도는 충분히 받아서 한 번 더 뚫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품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세력들이 좀 물량을 모으면서 하방을 좀 오늘 거래량도 없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칩은 그 뭐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뭐 3일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네. MLCC 관련돼서 지금 뭐 어제 엄청 강했잖아요. 어제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막컨대에서 거의 상한가 갔다가 그쵸, 밀고. 그쵸. 또 제가 최근에 아바텍을 또 예전에 한번 들고 왔었어요. 네, 며칠 여기서. 전이었죠. 예. 네. 들고 왔는데 그걸 제가 손절가를 이탈해서 손절가를 이탈을 했는데 손절을 했는데 지금 그게 또 목표가를 이상으로 지금 뚫어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LCC라는 이거에 지금 무라타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했고 삼성전기도 네. 신고가 달성했고 그만큼 MLCC가 하나의 수급적인 이 형성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등 줄 때 MLCC도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칩 아직 유효하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뭐 이거 거의 뭐 리뷰 같이 또 말씀을 드리면 이날 매수가 된 거예요. 이날 매수가 돼서 이날 제가 익절 처리를 하고 오늘 다시 눌렀는데 거래량이 없이 오늘 좀 눌러준 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의 이 중심가를 사실 오늘 급락 안 나왔으면 좀 어느 정도 지지를 계속 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었는데 시장에 밀리면서 좀 밀렸거든요. 근데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물량 모아서 제가 봤을 때 우상에 한 번 더 신고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아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시해드리면요. 네. 오늘의 종가 23,950원이 매수가이고요. 목표가는 2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코칩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공략에 나서는 코칩, 이 목표가는 25,8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이 뉴욕 증시는 오늘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보조지표들 좀 약간 보고 있긴 한데 우선 코스피 야간 선물은 0.58% 상승 나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이제 미국이랑 이란 쪽인데 생각보다 이 이란이요, 이스라엘, 이 레바논 공습으로 인한 지금 피해 인원이 상당히 좀 큰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유가 다시 한번 조금 튀어 오르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안 그래도 지금 이 휴장인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 편하게 못 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매일 아침마다 저희 파트너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공개 방송. 우선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은 이 나스닥 선물 저점을 좀 완벽하게 이번에 짚어주셨잖아요. 바로 오늘이었죠? 뭐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끄럽고요. 완벽하던데요. 네. 제가 이제 매일 아침 공개 방송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나스닥 지수 선물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선을 그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그 나스닥 지수 선물이 위에서부터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는데 그 30400 포인트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 저점이 잡히면은 누구보다 먼저 밴드 공부방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 시각으로는 2시 35분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저점이 잡혔고요. 나스닥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2시 40분에 저점이 잡혔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재빠르게 포착을 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그 ETF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이잖아요. 코스닥 시장 지금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에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단 가격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 코스닥 150 지수가 반등을 줄 때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가장 먼저 100% 동조해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현금만 가지고 계시다면은 또 이런 기회를 얼마든지 잡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매일 아침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랑 같이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필승 파트너님은 이제 이쪽에 약간 미증시 그리고 이제 매크로 쪽으로 좀 자세하게 승재 파트너님께서 봐주신다면 이제 섹터를 좀 정확하게 되게 짚어주셨잖아요. 오늘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LS 일렉 어제 상당히 좀 아쉽게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아쉽더라고요. 유효하다고 오늘 또 네. 방송에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역시나 그 말 나온 직후에 또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몇 네. 시에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평일입니다. 평일 8시 10분에 시작을 해서 8시 45분에 끝냅니다. 30분밖에 안 합니다. 짧고 네. 굵게 하고요. 미국 시장 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좀 흐름, 그다음에 뭐 오늘 봐야 될 어떤 섹터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반도체를 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말고 그다음에 또 실적을 뭘 봐야 되냐. 과거에 제가 이제 전력설비 전선을 엄청나게 또 외치고 조선도 엄청나게 외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주가가 상당수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실적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만 믿고 간다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상되고 뭐 이런 지금 뭐 매파적 발언도 나오고 했지만 금리 인상이 어찌됐든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실적주 대형주 위주로 좀 안정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수급이 글로 좀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즘에 전력설비 전선도 좀 큰 종목.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13%가 올라가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너무 아쉬웠어요. 아, 예. 네. 속상했어요. 예,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아침에 좀 보면서 또 시장 대응하게끔 만들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혼자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다시 또 이제 말씀 주시는 와중에 유가가 이번에는 다시 내려가길래 제가 뭐가 있었나 하고 보니까 한 5분 전에 또 새롭게 나온 외신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헤즈볼라 소식 통해서 나온 건데 이란이랑 지금 미국이요 이스라엘 휴전 위반을 좀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긍정적인 보도가 다시 한번 나와줬네요. 이 주말 쉰다고 해서요 미증시 쉬어간다고 해서요 긴장의 끈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벌써 이렇게 보고 나니까 시간이 32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희 오늘 여승재 파트너님은 또 바빠지시겠죠. 네, 워낙 또 이제 문의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이 마켓위너 후반전 정말 오늘 후반전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 가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오르고 올랐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는데요. 가격은 더 싸졌습니다. 아니, 주가가 올랐는데 가격이 싸졌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건 맞는데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그것보다도 가파르게 더더 급등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찍히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와 메모리 3사 그리고 요즘 같은 널뛰기 장세에 꼭 맞춰서 공략할 수 있는 이 정필승 매매법까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필승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네, 마켓위너 후반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밥 먹고 돌아왔더니 갑자기 막 밀리기 시작해서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근데 뭐 어찌됐든 뭐 전쟁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고 어찌됐든 그게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거고 이것도 완전한 또 종전 협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60일 정도 또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찌됐든 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여러 얘기가 오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건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연이어서 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때 제가 강의를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숫자가 찍히는 코스피 대형주를 봐라. 왜 봐야 될까요? 왜?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사실상 뭐 모든 증시가 무너지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금리가 인상이 됐더라도 계속 증시는 미국 증시든 일본 증시든 우상향을 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우상향을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증시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일어났지만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됐을 때도 증시는 우상향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은 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해요. 주식도요. 조금 성장성이 있는 그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서 대형주로 수급이 쏠립니다.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로. 그래서 금리 인상 어차피 그래요. 올해 안에 한 번을 하게 될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께서도 실적에 나오는 대형주들에 한번 집중을 해 보셔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적 나오는 대형주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력설비, 전선, 조선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거는 조금 아직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애프터마켓에서 왜 조방원이냐? 실적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맨 앞에 있다. 그래서 조선,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 원전, 그래서 조방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찌됐든 실적이 나오는 그 대형주들을 잡으셔라. 오늘도요, 사실 SK하이닉스요, 아래 꼬리 달아줄 때 어제 종가를 밑으로 뺐어요. 예,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빠박 사고 빡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트레이딩을 단타를 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눌림목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 눌림목은 사실 살 기회를 많이 안 준다라는 거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의 이익은 강한데 밸류에이션은 더 싸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한 번 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금방 하고 지나갈게요. 자, 여기 빨간색이 뭐냐? 요게 코스닥이란 말이에요. 요게 뭐냐, 요게 코스피란 말이에요. 원래 코스닥의 EPS가요, 코스피 EPS보다 더 좋았어요.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갑자기 불기둥처럼 올라갔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 여러 이게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당 순이익이 이 코스피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하늘색이 이게 코스닥이고 요게 코스피예요. 이게 퍼입니다. 12개월 선행 퍼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이 더 고평가라는 소리예요. 퍼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 주당 EPS, 주당 순이익은 코스피보다 못하는데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주당 순이익이 더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뭘 사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코스피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닥 말씀드렸죠. 1050포인트 뚫어서 안착 못하면 밀린다. 거기서 계속 변동성 생긴다. 확실한 건 1050포인트를 뚫어서 안착을 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더 우상향하고 변동성이 적게 움직일 것이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가 코스닥이 오히려
더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셔라. 자, 그다음에요. 그 메모리 3사 이익은 폭증인데 밸류는 바닥권입니다. 메모리 3사.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죠? 그래요. 여기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마이크론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EPS예요. 선행 EPS. 예, 주당 순이익.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거잖아요. 더 잘 벌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75% 육박을 합니다. 마이크론도 높아요. 어찌됐든 엄청난 거예요. 마이크론보다 잘 나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전 세계 10위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13위입니다. 그 밑에가 마이크론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선행퍼.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마이크론이에요. 여기 있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론보다 돈은 더 잘 버는데 저평가다. 그럼 뭐예요? 얘는 10배를 지금 받고 있는데 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더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갈 줄 몰랐단 말이에요. 고점을 쉽게 이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계속 고점이다 하는데 60만 원일 때도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100만 원이 되니까 100만 원 또 고점이라 그러고 150만 원 되니까 150만 원이 또 고점이고 200만 원 되니까 200만 원 또 고점이고 289만 원까지 갔죠, 오늘. 289만 1천 원까지 갔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점 모른다. 예, 반도체 KPX 안 한다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얘기를 할 때 그때 빠지면 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래요. 오늘 청산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방송에서 뭐 이렇게 외친 사람이 사실은 뭐 그래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막 수익률 이 게임에서 이거를 간다 해가지고 들고 나온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요. 제가 이거를 분할 매수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여기 주황색이 21선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 11선, 조정 주더라도 11선이었고 깊이 주면 21선이었어요. 그러니까 21선, 최근에 21선 줬잖아요. 여기서 매수돼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청산한 겁니다. 30% 보고 움직였는데 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코칩, MLCC.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로 이해해서 뭡니까? 메모리,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 위에 뭡니까? 솔더볼이 올라오고 그 솔더볼 위에 기판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AI 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잖아요. 그때 그 옆에 주변에 보면은 MLCC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MLCC가 댐입니다. 댐. 전력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예. 자동차는 수만 개가 들어가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칩, MLCC 수급이 형성됐다. 그래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매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7,000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21.34%인데 말이 잘 안 나네요. 흥분해가지고. 21.34%인데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물량 오늘 조정 나와서 받아가지고 한 번 더 MLCC 들어 올려줄 때 같이 들어 올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재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명에너지죠. 대명에너지. 이것도 이제 이거 하루 만에 다 지금 올라간 건데 대명에너지도 그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화석 연료에 대한 그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알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뭐 그래 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테마로 움직인 거죠. 신재생 에너지 테마로. 그래서 이제 대명에너지 EPC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 조달, 시공, 거기다가 운영, 유지 보수까지 다 하는 풍력과 태양력 둘 다 하는 그 회사다 하면서 대명에너지 뭡니까? 실적도 매출액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래량, 거래대금 동반한 장대 양봉이 생겼어요. 그러면 원래 종가, 중심가, 시가를 3분할 매매로 한단 말이에요. 얘가 기준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평. 이거 이평 보이죠? 이평선들이 여기에서 수렴을 하고 정배열로 돌아서는 딱 그 구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종가요 했더니 종가요, 중심가요. 원래였으면 분할 매수했을 거예요. 종가요, 중심가요 이렇게. 근데 종가에 사서 이게 이렇게 갔다. 그래서 19.64%고요. 자, 대원전선 좀 아까워요. 아유, 대우전선. 예, 아깝습니다. 자, 볼게요. 자, 대원전선 목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까지 안 내려와서 매수로 안 잡혔습니다. 물론 그 밑으로는 빠졌지만 예, 뭐 먼저 올라가서 목표가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수가 안 됐다라고 돼 버린 건데 어찌됐든 뭐 한 10% 정도 움직였습니다. 목표가는 달성을 했는데요. 물론 이거 조정 주고 또 조정 주고 또 반등을 줄 거예요. 조정 주고 반등을 한 번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전선주들, 전력 설비주들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포트에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아바텍이에요. 이거 MLCC잖아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17,800원이라고. 갔어요. 가버렸어요, 이렇게. 물론 저는 손절가 이탈. 아, 이때 왜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까요? 이때 왜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게 빠지지만 않았어도 제가 어떻게 했을 건데.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들어 올려줬습니다. 이것 또한 MLCC, 수급이 형성된 테마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정필승 매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따가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연이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준봉 매매. 이 기준봉을 1대 2대 4로 삼각형 피라미드로 한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추세 추종이다. 이평이 정배열일 때 첫 번째 기준봉, 장대 양봉 생기고 나서 정배열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상향을 우상향하기 시작해요. 주도주 내에서, 주도 섹터 내에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SK스퀘어,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얘네들은요, 일단 11선을 먼저 살짝 투입 딱 하고, 그 다음에 21선까지 밀리면 딱 넣고, 그다음에 최후의 보루 41선 하면 41선에 내려왔어. 마지막 분할 매수 61선 손절가 두고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해야 돼요. 정배열. 무조건 매매는 정배열에서 해야 됩니다. 역배열은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역배열은. 여러분들 역배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세요. 역배열은 좋은 게 아니에요. 빠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럼 여기에서 추세가 돌리는 게 뭐냐면 기준봉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기준봉 이후부터 정배열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정배열에서 매매를 해야죠. 왜? 시장의 관심, 돈, 수급 다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바로 11시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옆에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연이어서 방송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난 금요일 오늘이었죠. 이 단기적인 이란의 노이즈로 인해서 흔들린 거였지만 펀더멘털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요. 지금 방금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는 와중에 악시오스에서 좋은 보도 하나 나왔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금요일 현지 시각 오후 4시에 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더할 나위가 없네요. 얼른 신대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저희 필승 파트너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과 소속 파트너들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절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 부디 무탈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